안녕하세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나도 워런 버핏처럼 될 수 있을까? 특히 워런 버핏은 전체 부의 90%를 60세 이후에 쌓았다고 하죠.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60세가 넘어서도 그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이 60세 이후에도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함께 알아보시죠. 혹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 아시나요? 거기 보면 워런 버핏의 순자산 99%가 65세 이후에 축적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투자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왔지만 그 모든 노력의 결실이 60세 이후에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워런 버핏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65세에 은퇴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공은 없었을 거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장기 투자입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를 눈덩이에 비유했습니다. 촉촉한 눈과 아주 긴 언덕만 있으면 눈덩이는 계속 굴러가면서 점점 더 커지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난다는 거죠. 복리 효과는 투자의 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작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시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또다시 원금과 합쳐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예요. 워런 버핏은 이 복리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활용한 투자가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긴 호흡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것. 시장의 요동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인내심. 이것이 바로 워런 버핏 성공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복리의 마법을 경험했고 그것이 60세 이후 그의 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강조하는 긴 언덕은 바로 시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이어가는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워런 버핏의 또 다른 핵심 비결은 바로 가치 투자입니다. 그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꼼꼼히 분석하고 그 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감정에 의해 움직일 때도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 즉 본질적인 가치를 따라간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는 차트나 단기적인 뉴스보다는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미래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등을 깊이 파고듭니다. 단순히 숫자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스토리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겁니다. 워런 버핏은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기업의 경영진, 경쟁, 환경, 산업 트렌드까지 폭넓게 분석하여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는 흔히 말하는 모드모트, 즉 기업의 경쟁 우위에 주목했습니다. 마치 성 주변의 해자처럼 경쟁자들로부터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독점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데 주력했죠. 코카콜라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 질레트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등이 바로 그런 모드의 예시입니다. 눈앞의 작은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진짜 가치를 꿰뚫어보는 해안. 이것이 60대 이후에도 그가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긴 시간 인내하며 기다리듯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 가치가 충분히 빛을 발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과 장기적인 관점이 있었기에 시장의 광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안전 마진 확보입니다. 그는 항상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 안전 마진을 충분히 확보해둡니다. 이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가르쳤죠. 예를 들어 기업 가치가 100원이라고 판단되면 주가가 70원 이하일 때만 매수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령 주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반등할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되어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훨씬 높게 형성될 때는 투자를 주저하거나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의 원칙입니다. 최근 워런 버핏은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역사적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채권 금리 대비 주식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시장의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낙관론에 휩싸여 있을 때 오히려 냉철하게 위험을 분석하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 탐욕과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결정하는 신중함. 이런 태도가 오랜 기간 그의 자산을 지켜주고 또 불려줄 수 있었던 원동력이겠죠? 안전 마진은 단순히 손실을 막는 것을 넘어 투자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원칙도 워런 버핏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모르거나 복잡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기술 기업보다는 코카콜라나 질레트처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기업들에 주로 투자했습니다. 이 원칙은 그가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의 미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자는 기업의 가치 변화나 위험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이는 곧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자신의 능력, 범위서클 오브 컴퍼틴스 안에서만 투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애플과 같은 기술 기업에도 투자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애플의 기업 구조와 강력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소비재 기업에 가까운 비즈니스 모델을 워런 버핏이 충분히 이해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확장하는 유연함. 동시에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안목. 이것이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의 또 다른 면모입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기업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이어갔고 그 결과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의 검소한 생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1958년에 단돈 31,000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해도 그리 크지 않은 금액에 구입한 오마하의 평범한 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맥도날드 아침 메뉴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고급 승용차 대신 직접 운전을 하고 값비싼 요트나 비행기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억만장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 돈을 다시 투자에 집중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나 과시가 아니라 투자 그 자체를 즐기고 삶의 루틴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과도한 소비는 투자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니까요. 우리가 흔히 부자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화려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의 검소함은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바라보는 그의 투자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의 성장을 지켜보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죠. 이런 생활 방식은 그가 시장의 단기적인 유혹이나 과소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직 투자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검소함 속에서 굳건히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의 검소한 삶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관과 철학을 투영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바로 인내심입니다. 워런 버핏은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이 이동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명언이죠? 그는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수많은 시장의 부침을 겪으면서도 굳건히 자신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믿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기간 유지하는 인내심.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담아둘 걸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됩니다. 워런 버핏은 이 인내심이라는 그릇을 끊임없이 키워왔던 거죠. 그의 인내심은 단순히 기다림을 넘어 시장의 공포와 탐욕 속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멘탈을 의미합니다. 갑바가 없으면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워런 버핏은 강한 심장과 단단한 멘탈로 무장했습니다. 이 인내심이야말로 60세 이후에도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장인이 평생 하나의 작품을 만들 듯 자신의 투자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여겼고 시간이라는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결과 그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투자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성공에는 지속적인 학습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투자 관련 책을 탐독하고 사업 감각을 익히는 등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거죠. 그가 하루의 대부분을 독서와 생각으로 보낸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읽는 책은 단순히 투자 서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 철학, 심리학,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혔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고 경제 상황도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투자 철학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멈춰있는 투자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투자가인 거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기존 지식 체계와 결합하여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지식은 곧 힘이 되고 그 힘이 그의 투자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투자를 잘하려면 먼저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끊임없는 학습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이 쌓여있고 그 책들은 그의 지적 호기심과 끊임없는 배움의 열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가 그를 진정한 현자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유연한 전략 변화도 워런 버핏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는 고집스러운 원칙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자신의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가치투자 원칙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진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기술 기업 투자를 꺼렸지만 2010년대에는 애플에 투자하고 최근에는 일본 종합상사에도 투자하는 등 시대의 흐름과 기업 가치를 냉철하게 판단하여 투자 대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의 투자 철학이 결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유기체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며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한 후에는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원칙을 맹목적으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지혜. 동시에 기존의 가치 투자 원칙을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는 통찰력. 이것이 그의 투자가 60세 이후에도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사고와 실행력은 그가 억만장자 투자가로 오랫동안 군림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투자가, 그것이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물론 워런 버핏도 처음부터 완벽한 투자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11살에 처음 주식 투자를 했지만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실수를 통해 인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시티즈 서비스 주식을 샀다가 잠시 오르자 팔았는데 이후 주가가 폭등하는 것을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하죠.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주식을 너무 일찍 파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그의 장기 투자 철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벅셔 해서웨이의 섬유 사업에 투자했을 때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실패를 통해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의 위험성을 절감했고, 이후부터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그것을 자신의 투자 철학으로 삼아 더 단단해지는 과정.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 아닐까요? 투자는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마련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워런 버핏은 실패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고, 그 결과 60세 이후에도 엄청난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그것을 통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욱 발전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현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처럼 워런 버핏의 성공은 단순히 타고난 감각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 학습, 그리고 실패를 통한 성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워런 버핏이 60세 이후에도 90%의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투자 감각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의 성공은 장기 투자라는 큰 그림 속에서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치 투자와 안전 마진을 확보하며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하며 검소한 생활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유연한 전략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실패를 통한 교훈과 강력한 멘탈이 있었던 거죠. 워런 버핏의 사례는 우리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과 투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시간과 인내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워런 버핏처럼 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의 투자 철학과 삶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 장기 투자를 하고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하며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하고 꾸준히 루틴을 지켜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합니다. 시간은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합니다. 시장의 변동성과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멘탈, 즉 갑바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목돈이 필요할 시점을 고려하여 자산 배분과 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투자 격언처럼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워런 버핏은 90세가 넘도록 투자를 이어왔고 그 결과 엄청난 부를 이룩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처럼 꾸준히 시장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워런 버핏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만의 투자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짧고 간결한 문장처럼 보이는 그의 투자 철학은 사실 무한한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여러분도 분명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워런 버핏처럼 우리도 끝까지 살아남는 투자가가 되어봅시다. 투자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누가 더 오래 그리고 꾸준히 달릴 수 있는지가 결국 승부를 가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리스펙합니다. 우리 모두 워런 버핏처럼 멋진 투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